반갑습니다. 부산 월평초등학교 교사이십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 혹은 소프트웨어 교육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와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 학교는 시골에 있습니다. 제가 부산이라고 소개를 드렸지만 실제로 부산 안에 기장군이라고 있어요. 기장군 중에서도 가장 외곽이에요. 실제로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의 소속인데요. 해운대 교육청까지 가는데 저희 학교에서 38km 걸리고요. 인근에 경남 양산이라고 있습니다. 양산까지 가는데 15km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제 배경이 저희 학교거든요. 그 학교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학교 규모는 시골 쪽의 학교이기 때문에 6학급 소인수학교고요. 거리는 방금 멀다고 말씀드렸고 15년부터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고 그 뒤에 이듬해 16년부터 2년간 선도학교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제 학교의 모습을 잠시 띄워뒀는데 다 논밭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설계와 함께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선도학교 사업을 할 때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지역 격차가 큰 동네에 있고 학생들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 또는 ICT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인풋을 받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회가 되어 좋게 2016년 부다페스트, 그러니까 헝가리에서 있었던 MS 주최의 에듀케이션 익스체인지라는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러한 워크샵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워크샵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워크샵에서는 지금 그림과 같은 사진과 같은 내용들을 진행했었는데 실제 워크샵 주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주된 선생님들께서 다 이제 보시고 주목하시고 있는 곳의 장면을 보시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지만 컴퓨터도 없고 교구도 눈에 띄는 교구가 없으시죠. 여기 나와 있는 교구들, 준비물들 보면 얘 펠트지입니다. 펠트지. 그 다음에 여기 목공용 풀들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저는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면을 보니까 상당히 낯설었습니다. 실제 여기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워크샵의 큰 흐름을 또는 큰 목적을 보면 저희가 말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 PBL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소프트웨어 교육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러한 이제 도구들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제가 처음 봤던 게 이 마이크로비트라는 도구였습니다. 실제 크기는 한 4cm 곱하기 5cm 정도의 손바닥 사이즈 안에 딱 들어오는 교구입니다. 여기서 처음 체험을 했고요. 15년도쯤에 저희 한국의 여러 IT 관련된 뉴스 신문 기사에서는 이 마이크로비트가 소개가 되고 있었어요. 마이크로비트는 영국에서 저희로 치면은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의 학생들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교구고 실제 BBC 공용방송국에서 마이크로비트를 학생들에게 저녁에 이제 무상으로 배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포를 하면서 여러 개의 기업이 참여를 했어요. 그 중에 한 회사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듣게 해주는 MS가 참여했고요. 페북,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만드는 회사 등등 한 30여 개의 대기업이 또는 기관들이 참여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아마 마이크로비트에 대해서 아시기 전에 제 생각에 여기에 와서 강의를 들으실 정도라면 먼저 아두이노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두이노는 제 기억으로는 2000년 한 중반 때부터 아두이노라는 이제 피지컬 교구가 아니죠. 이제 피지컬 도구가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오는 배경을 잘 살펴보면 예술 분야에서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아티스트들이 이제 자기가 기존에 사용했던 아날로그 방식의 예술 작품으로는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서 디지털 도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디지털 도구가
아두이노입니다. 네. 아두이노고요. 실제 이 아두이노가 교육 분야에 들어오면서 뭐 아두이노 교육, 피지컬 컴퓨팅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아마 여기서 뭐 동아리 활동이나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 학교나 본인께서 이제 희망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특히 초등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 그러니까 가르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비트는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두이노와 비슷한 기능,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또 다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제가 부산에서 오면서 KTX 안에서 저 영어를 엄청 문장을 막 머릿속에서 외우면서 왔거든요. They can see their code come alive. 그 컴퓨팅 사고력을 소개할 때 자넷 윙이라는 박사님의 논문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그 마이크로비트라는 내용을 소개할 때 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저기서 they는 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하면 자기들이 만든 코드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게 한다. 라는 의미에서 피지컬 컴퓨팅은 교육 과정을 넘어서, 정규 교육 과정의 의미를 넘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두이노와 마이크로비트를 비교하면서 얘를 소프트웨어 교육 또는 피지컬 컴퓨팅 교육에 적합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비트의 사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긴 마이크로비트는 보시다시피 5 곱하기 5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는 LE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또는 학생들이 코드를 한 이제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 어떤 산출물의 결과죠. 그 코드를 표현하는 제일 일반적인 방식, 그 LED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숫자, 문자, 그림 등을 이제 저기서 나타낼 수 있는 25개의 LED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LED에는 이제 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기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이전에 실과 교육에서 많이 사용했던 무슨 센서죠? 조도 센서의 기능을 LED인 동시에 조도 센서, 라이트 센서의 기능을 같이 해주는 25개의 LED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저기서 조도 센서라고 했기 때문에 아두이노에서 기존에 썼던 조도 센서를 가지고 활용했던 활동들을 또는 그런 사례들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되겠죠. 프로젝트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보시는 왼쪽 양쪽 끝에 2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딸깍딸깍거리는 이제 일반적인 그 버튼인데요. 버튼을 사용하면 교육과정 내에서는 말하고 있는 입출력 구조를 시험해 본다든지 버튼을 눌렀을 때 특정한 이벤트가 실행되게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혹 다른 이제 분들께서 아두이노와 비교할 때 그러면 버튼이 2개밖에 없으면 입력이나 출력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개수 또한 2개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한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등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변수나 이런 특정의 개념을 이용하면 나중에 설명드릴 확장 핀을 사용하면 아두이노와 거의 같은 결과물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제 활용하기 제일 편한 버튼 2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핀들이 있는데요. 이 핀들을 이용하면 메이키라는 걸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시 그 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핀이 있단 말은 어떠한 확장되는 센서나 확장을 할 수 있는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 헤드폰, 스피커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브모터 같은 것들을 확장해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썼던 아두이노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겠죠.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보이실 텐데요. 그 마이크로비트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그림입니다. 실제 여기에 있던 핀들은 각각의 의미를 다 띠고 있어요. 아두이노를 해보셨던 분들은 훨씬 더 정확하게 아실 텐데요. 각각을 사용할 수 있는 핀 넘버들이 지금 20개, 그러니까 저희가 큰 0, 1, 2, 3V 그라운드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핀들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호를 입력과 출력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확장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 컴퓨팅 도구로서도 나름 주목할 만하고 피지컬 컴퓨팅 교구로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뒷판부에 보시면 마이크로비트의 뒷판부입니다. 뒷판부에 보면 이렇게 영어로 각각 기능에 대해서 용어를 붙여두었는데요. 다양한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아두이노 도구라고 하면 아마 우노 시리즈가 제일 많이 보급되었을 건데요. 그것과 비교해도 센서의 탑재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도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온도 센서가 들어가 있다는 말은 예를 들어 디지털 온도계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얘를 가지고 온도에 따라 특정한 선택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폭염일 때 폭염을 기준을 30도로 한다면 30도가 넘는다면 이러이러한 선택 구조에서는 덥다 또는 핫 이러한 마크를 출력을 해라든지 기온이 어떨 때는 어떻다 이렇게 수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이상 이하,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같은 수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선택 구조를 체험할 수도 있고요. 단순히 센서를 이용해서도 하나의 디지털 온도계를 학생들에게 특화된 온도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도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러로미터라고 적어뒀는데요. 가속도 센서가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고 있는 얘가 3D 프린터죠. 3D 프린터는 X, Y, Z 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출력물을 이제 계속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역시 3D 프린터에 있는 머리, 컴퓨터도 아두이노거든요. 아두이노를 사용해요. 지금 쓰고 있는 건 다 아두이노를 사용해요.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이 가속도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학생들이 오락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할 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조차 가속도 센서거든요. 가속도 센서가 있단 말은 이 아이를 가지고 마이크로비트를 가지고 움직임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MS에서 코듀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코듀라는 비주얼 소프트웨어 도구, 소프트웨어 언어라고 부르던데 그 코듀의 캐릭터조차도 마이크로비트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연동을 시키면 가속도 센서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나와 있는 컨버스, 이제 우리말로 제일 쉽게 번역을 하면 자력 또는 자기장 센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일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다는 말은 저희가 과학 시간에 쓰는 어떤 도구를 쓸 수 있는 거죠? 나침반이죠. 그렇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침반인데요. 나침반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자기장을 측정한다는 말은 북쪽을 알아본다는 말이고 그게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 하더라도 자기장 측정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지고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어요. 특정한 방향으로 가면 노스를 가리치는 북쪽이 나온다든지 WES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게 맞는 자기장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이제 아두이노와 저희가 많이 쓰는 그 우노 시리즈와 좀 크게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면 무선 통신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두이노에서도 학생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블루투스 관련 모듈을 설치하면 이제 탑재를 하면 쓸 수 있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나 해당하는 지식이 부족하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자체적으로 이제 블루투스, 그 다음에 기존에 썼던 라디오라는 모듈이 탑재되어 있어요. 탑재되어 있다는 말은 블루투스를 이용하면 이제 페어링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저희가 쓰는 스마트폰과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을 하면 가장 쉽게는 마이크로비트의 어떤 A 버튼 눌렀을 때는 선생님께서 페어링된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킨다든지
B 버튼을 누르면 그 어플에 실행된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는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셀카봉 같은 게 되겠죠. 블루투스 셀카봉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블루투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택 구조를 활용하면 훨씬 더 프로젝트에 통신이 가능하니까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라디오는 저희가 지금은 무선 통신의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무선 통신에 와이파이도 있고 블루투스도 있고 뭐도 있고 이야기하지만 종래 제일 처음에 이제 라디오라는 방식이 무선 통신을 대표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라디오의 통신 방법 체험할 수 있어요. 예컨대 뭐 A라는 마이크로비트와 B라는 마이크로비트 두 대가 있다면 두 대 간의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많이 진화했으니 학생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IoT 정도는 경험시켜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집에서 뭐 에어컨이 켜져 있다.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 집안의 온도가 18도 밑으로 내려가면 예를 들어 너무 춥다고 합시다. 18도 밑으로 내려가다고 하면 그 스마트폰 기능으로는 뭐 이렇게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는 스마트폰으로 에어컨을 끄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IoT를 활용한다면 역시 얘로 기본적인 거 체험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비트 한 대를 에어컨이나 히터에다가 붙여두고 그다음 하나는 제가 들고 있다면 저기에 탑재해둔 그 에어컨이나 히터의 온도가 변화가 있대 내가 들고 있는 마이크로비트로 신호를 보내게 하면 기초적인 무선통신 또는 IoT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해당하는 형태를 PBL 프로젝트 형태로 틀림없이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 설명한 건 말 그대로 이 교구였어요. 마이크로비트라는 교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마이크로비트를 다룰 수 있는 언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언어는 그 인터넷 접속을 하실 수 있으시면 makecode.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화면으로 보실 분들은 makecode.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그 탭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이크로비트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 뒷판 배경에 나와 있는 형태의 그 블록 에디터라는 소프트웨어 도구,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엔트리나 스크래치와 같이 EPL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블록 형태로 이제 언어를 제공하고 있고 블록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블록 에디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같이 한번 접속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블록 에디터에 제가 컨텐츠를 하나 정도 넣어두었었는데요. 최초에는 얘가 영어판을 제공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글화가 안 되었었거든요. 지금 이제 한글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도 아주 손쉽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기존에 뭐 엔트리나 스크래치를 사용을 해보았다면 전이 과정은 상당히 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뒀는데 현재 구성은 이렇습니다. 왼쪽에는 마이크로비트를 볼 수 있는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는 해당하는 도구들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블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A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아이콘의 출력을 하트 모양, 작은 하트 모양을 반복시켜 달라고 명령을 넣어두었는데요. 지금 제가 실물 도구가 없지 않습니까? 시뮬레이터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뮬레이터의 A 버튼을 누르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피지컬 컴퓨팅 도구라고 설명했지만 여기 해당 그 블록 에디터라는 EPL 도구에서는 도구가 없어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있는 쟤를 시뮬레이터 도구라고 부르는데요.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상으로 뭔가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다르게 하나 넣어둔 프로그램 하나는 움직임을 감지하면 실행,
흔들림을 감지한다는 말인데 아까 가속도를 쓰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걸 내가 느낀다는 건데 흔들리면 제가 헬로라는 문자를 출력하고 조금 쉬다가 그 다음에 정수를 출력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흔들리는 거 확인할 수 없잖아요. 지금 교구가 없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제가 마우스를 오버해 보면 움직이죠. 움직임이 물론 있긴 하지만 이 움직임이 확인이 안 된다면 가상의 버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쉐이크라는 버튼. 원래는 쉐이크라는 버튼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만들어줬어요. 얘를 버리면 쉐이크라는 버튼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터 도구가 상당히 이 EPL 블록 에디터와 잘 맞아 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제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공유하기를 누르시면 여기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조금 전 파워포인트에 올린 방식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형태로 제가 했던 게시물을 하나의 웹상에 이제 웹페이지로 올릴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맛보기를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돌아와서 한 가지 더 이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 이제 확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블록 에디터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 하나 더 프로젝트를 하나 보실까요? 아까 그 웹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공유하게 되면 이러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저장을 할 필요도 없고 인터넷이 연결된다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보여드리는데요. 해당하는 코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지 마시고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아두이노 교육이라고 일컫는 이제 활동에서 보면 교사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브레드보드를 아신다면 브레드보드는 무조건 거기 꽂을 필요가 없죠.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지에 대해서만 알면 여기 꽂을 걸 저기 꽂아도 하등 문제가 없는데 실제 아이들이 브레드보드를 꽂았을 때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안 될 때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 중등 선생님들께서 혹은 뭐 기술 담당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더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는 뭐 전기나 뭐 전자에 대해서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 교대를 나온 사람이라고 보면 저 핀을 꽂고 어디에 꽂고 어디로 빼고 하는 걸 한 번 보고 이해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한 20명, 30명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나하나씩 다 본다? 보다가 아마 집에 가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뮬레이터가 상당히 확장적이고 이 해당하는 코드를 그대로 반영해줘요. 제가 그 서버 모터를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뒀거든요. 넣어두니까 따로 이걸 설정해 둔 게 아니라 서버 모터라는 용어를 그 블록을 씀으로써 인해서 이 모양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얘를 하나 그냥 버려보겠습니다. 버리고 조금 지나면 하나로 바뀌죠. 그러니까 저대로 이제 연결을 하면 돼요. 그리고 서버 모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저희가 그냥 전기전자를 하시는 분들이 쓰는 일반적인 그 색을 쓰기 때문에 저 색깔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정도 아신다면 마이너스, 플러스 또는 이제 입력을 어디로 주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께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원래대로 코드로 바꾼다고 해도 시뮬레이터는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A 버튼을 누르면 지금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화면이 조금 잘리는데 해당하는 그 서버 모터가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들어있는 온도 센서도 가상이긴 하지만 저 21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1도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림으로 인해서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바뀌게끔 하는 것도 시뮬레이션에서 틀림없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나 더 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확장성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는데 여기까지는 이걸 이제 잘 써먹으실 수 있는 교사분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좀 보편적인 교사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요. 얘는 오프라인 버전이 없어요.
이 말은 불편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학교 컴퓨터에서 아마 특히 초등에서는 엔트리나 스크래치를 많이 사용하니까 안정화되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아마 오프라인 버전을 설치하실 거예요. 비교적 호환성이 좋고 안정적이다 하는 스크래치도 한 60MB에서 70MB 정도의 오프라인 설치 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엔트리는 제가 알기로 한 그 2배 정도 더 됩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부분이 더 들어갔으니까 용량이 아마 좀 더 크겠죠. 얘는 오프라인 버전이 없어요. 혹시 컴퓨터 지금 쓰시는 선생님께서는 잠시 와이파이를 끊었다가 얘 접속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접속을 하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만들었던 모태가 되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입니다. 스크립트 언어라고 부르는데요. 스크립트 언어는 특징상 웹 브라우저에서 이 스크립트를 기억을 해버려요. 이게 제가 오프라인 버전이 없다라는 말은 설치할 필요가 없고 한 번만 어디선가 접속을 하셨다면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도 히스토리를 지우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접속이 됩니다. 아까 그 makecode닷컴의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접속을 하시면 오프라인 버전에 별도 필요 없이 이제 EPL 도구로 바로 접속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제일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부산은 일반적인 경우인데 아마 다른 지방에도 틀림없이 일반적일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 보안관이라는 도구가 컴퓨터실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죠. 하드 보안관을 깔아두고 나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다시 하드 보안관 때문에 업데이트한 게 돌아가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어요. 예컨대 엔트리 같은 경우는 엔트리 하드웨어라는 걸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햄스터나 기타 어떤 피지컬 교구를 붙이기 위해서 하드웨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걸 설치해 놓고 업데이트를 해버렸습니다. 다시 또 하드웨어 보안관, PC 보안관 풀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또한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계열의 스마트 패드에서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 방식. 한 번에 웹 접속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웹 접속이나 와이파이가 끊겨도 사용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할 만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자바스크립트라는 탭이 하나 더 있거든요. 원래 저희가 블로그로 만들었던 언어를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보는 언어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다시 변환해서 보여주는데 초등에서는 그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보편적인 초등 교육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보통 초등 정보영재나 중등 정보영재에서 보면 그 텍스트 언어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때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다면 초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언어에 대한 진입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쓸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they can see their code come alive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화면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코드들을 이제 피지컬 교구 마이크로비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이제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버전이 따로 없고 오프라인 버전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변환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저 언어로 블록을 만든 다음 자바스크립트로 볼 수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다음 블록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환은 충분히 가능하니 그다음에 해당하는 숫자를 자바스크립트 그 모드에서 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요즘에 하도 이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 때문에 부각됐던 언어죠.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정보영재 중등이나 간혹 초등 정보영재에서도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하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사이트에서 파이썬 언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려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마이크로비트가 나와 있어요. 제가 화면을 지금 잘라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블록 언어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버전이 없지만 자바스크립트 언어나
파이썬, 최근에 이제 부각받았던 파이썬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게 블록 에디터라는 언어의 장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마이크로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얘를 움직일 수 있는 블록 에디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헝가리에서 봤을 때 PDL을 상당히 중점에 두고 얘를 사용했다고 해두었는데,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쓸 수 있는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국에서도 5, 6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인도나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그 학년을 상당히 넓게 보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저학년에서부터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례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그런 이제 반짝이 같은 걸 쓰지 않고요. 마이크로비트를 썼는데요. 저학년도 할 수 있죠. 해당하는 코드만 넣기만 하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반짝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러한 사례도 있다는 걸 하나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능한 이유는 일단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기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꺼져버리면 하드웨어가 이제 인베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배터리를 따로 꽂으면 그 내용이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해도 이에 AAA 건전지 2개만 꽂으면 해당하는 코드를 선생님께서 얘한테 넣었던 코드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 움직이게끔 할 수 있어요. 따로 컴퓨터랑 연결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해보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겠죠. 저학년들도 아마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저희 부산에서 했던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도 1학년들이 참여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제 사례를 이미지화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를 높여 봤습니다. 웨어러블이라고 저희가 상당히 많이 부르는데 마이크로비트 자체에 저는 상당히 이제 얘를 부각시켜서 말씀드리는데 왼쪽, 그다음 오른쪽 끝에 구멍이 나 있어요. 제가 연수를 가서 저 구멍의 역할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 구멍이 열을 방출하는 곳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쟤는 실구멍이에요. 바늘구멍이에요. 바늘구멍을 내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뭐 로봇이나 그런 교구 산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하거나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물론 제가 뭐 대기업이나 이렇게 기관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왼쪽 오른쪽에 아무 의미도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구멍 하나 뚫고 놓은 것 자체가 저희가 실과 교육에서 접목을 한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바느질해서 그냥 꿰매놓은 거거든요. 그게 다예요. 웨어러블이라고 붙여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만약에 버튼을 이용한다면 자기 버튼을 가지고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A 버튼 누르면 나의 기분, B 버튼 누르면 안 좋았을 때 기분. 간단하지만 특별한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나 저학년들도 소화해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잘 안 보였지만 여기에 보시면 뒤에 이제 선이 있죠. 그 선이 이제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크게 저걸 상품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시도해보는 창의적 산출물을 한번 시도해보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볼까요? 워치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메이킹 영역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에서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다가가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이제 그냥 밴딩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의미를 더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얘를 달았어요. 달고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블루투스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가 오면 전화가 왔다라고 표시시킬 수 있어요. 문자가 오면 문자가 왔다 표시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워치를 가지고 마이크로비트를 가지고 음악을 재생시킬 수도 있어요. MP3를 재생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시면
이 워치, 손목 밴드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도 프로젝트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생은 그냥 펠트지로 후 감았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조금 더 견고하게 한다고 그 밴딩을 하는 그 소재를 조금 탄력 있는 소재로 하는 신축성 있는 걸로 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찍찍이라고 하죠. 벨크로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매깅 활동도 하고 이제 통신 이제 블루투스 모듈이라는 걸 활용하는 확장성을 갖추는 사례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 페도미터라고 하더라고요. 만보기. 역시 여기서도 제가 얘보다 얘를 왜 뒤에 보여드렸냐면 제 판단엔 이건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한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그러니까 다른 도구를 활용을 하면 꼭 물론 저 프린팅 도구를 활용할 필요는 없지만 프로젝트 형태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만보기가 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가속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림을 측정해서 흔들림이 한 번 있으면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올리면 만보기 역할을 수행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걸 벨트에도 달 수 있지만 원치로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확장 사례를 또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microbit.org라는 그 사이트에서 올려둔 블로그에서 제가 퍼온 건데요. 라이트박스라고 해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이 안에는 네오픽셀이라는 LED가 들어가 있어요. LED를 지금 과학실에서 많이 쓰는 악어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해 두었어요. 확장해 두었어요. 얘는 마이크로비트를 움직이면 움직임을 측정해서 가속도를 측정해서 저 안에 들어가 있는 LED 색깔을 바꿔줘요. 필립스에서 보면 휴라는 조명을 만들었었거든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 그 날씨에 따라 이렇게 조명을 스마트폰으로 바꾸던데 얘는 마이크로비트를 이렇게 움직이건 저렇게 움직이건에 따라서 해당하는 라이트박스의 조명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오픽셀이라는 확장된 도구를 사용을 하지만 사용을 하게 되면 아두이노에서 기존에 했던 형태의 사례를 충분히 여기서 똑같이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네오픽셀에 대한 도구는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을 이제 활용한 형태죠. 얘는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거보다는 확장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많이 두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싱기버스라는 사이트는 아마 3D 프린터에 대해서 연수를 받으셨거나 해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역시 이 도구도 그 3D 프린터를 통해서 만든 산출물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여기를 끼워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조금 깊숙한 부분에는 이제 건전지, 배터리 케이스 같은 걸 넣어두겠죠. 그러니까 컨버스를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해두었고, 역시 센서 중에 자기장 센서를 이제 이용을 한 사례입니다. 얘도 이제 좀 특징적인 거라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확장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이런 메이키에서 자주 썼던 그 과일 키보드, 플루트 키보드인데요. 얘는 과학과 연관을 시킨다고 하면 전류가 흐르는지, 전류가 흐르지 않는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례예요. 보시면 아까 제가 그 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쓰였던 도구는 선생님께서 기존에 대부분 다 봤던 거고 마이크로비트만 새로 바뀐 거거든요. 이거 아까도 보셨던 과학 시간에 쓰는 악어 케이블, 클립 케이블을 쓰고 있고요. 해당하는 전류가 사과에서 그다음에 바나나에서 전류가 흐르면 저기 있는 어떤 LED에 어떤 특정한 그 숫자나 문자가 출력되도록 만들어둔 형태. 특별한 도구를 쓰지 않아도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똑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외국 블로그 사례에서도 나왔던 형태인데요.
제가 명하기로는 마이크로비트, 뭐 플랜트 이렇게 해두었는데 실제로 사용했던 도구는 여기와 비교하면 과일이 못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일 대신에 추가된 게 지금 못이거든요. 못이 여기 들어가 있고 이 못을 각각 이제 화분에다가 꽂아뒀습니다. 꽂아두고 이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건조한지 습한지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건조하면 물을 주어라. 물을 주어라고 출력해라. 그다음 습하면 습하다고 물이 충분하다고 출력을 해라. 라는 코드가 아마 들어가 있지 싶습니다. 특별한 도구가 아니죠. 과일보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못을 구하기가 아마 더 쉬울 겁니다. 이 도구를,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만든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확장을 한 건 상당히 복잡하다고 느껴지지만 아두이노로 만들었으면 더 복잡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추가된 건 그대로 들고 온 다음에 서버 모터가 추가됐어요. 저건 제가 저렇게 한번 따라 해봤는데요. 실제로 물이 정확하게 올라가지진 않습니다. 맞는데 빨대를 이용해서 건조하면 서버 모터가 움직여라는 명령을 준 거예요. 크게 프로그램 코드로 만든다 하면 그 어려운 코드는 아니에요. 건조하면 움직여라는 거거든요. 전류가 흐르면 또 어떻게 해라. 이런 간단한 내용이고 조잡하지만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게 그냥 뭐라고 해야 접히는 빨대로 테이핑만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 저 동영상을 한번 보면 건조하게 되면 빨대통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갑니다. 그런 형태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매번 저희가 물을 줘야 되지만 물을 안 줘서 식물들이 죽는 사례를 가지고 문제 상황을 삼는다면 이러한 프로젝트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할 수 있겠죠. 만약 뭐 중등이나 조금 더 기술적인 역량이 있으시다면 이런 내용들을 더 예쁘게 뭐 3D 프린팅이나 그런 기술 써서 더 예쁘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네오픽셀에 대해 잠시 보여드리고 정리를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자료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사이트는 이 microbit.org라는 사이트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잉글리시를 한국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시면 해당하는 자료들을 많이 올려뒀고 제가 오늘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던 블로그의 사례들도 저기 아이디어들 등에서 뭐 교육학 저기서 많이 들고 왔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애도 보시면 자기 한번 만들어 보는 데 의미를 두고 있죠. 코드 만들기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matecode.com이라는 아이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사이트 주소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블록 편집기, 블록 에디터에 들어갈 수 있는 만들기 버튼이 있고요. 참고 자료, 해당하는 수업의 사례들을 볼 수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이 자체에서 변환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눌러 쓰시면 되고 파이썬 편집기는 여기 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거나 또는 여기 코드 만들기로 들어가셔도 아까 해당하는 페이지에 접속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부 부분을 한번 보시면 패키지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는 것 같아요.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있게도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항목을 한번 열어볼까요? 블루투스를 사용한다 하면 해당하는 블록들이 저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생각보다 직관적으로 나타나 있죠. 저기 눌러보시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패키지를 보면 여기 네오픽셀이라는 패키지도 있습니다. 아까 그 라이트박스의 예를 보신다 하면 라이트박스를 사용할 때
네오픽셀이 필요한데 이 네오픽셀을 쓸 수 있는 블록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100% 이해는 영어로 그러니까 한글화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해당하는 기능을 또는 구현해보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블록의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도움 자료에서 해당하는 예시 코드나 사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두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2015 개정 교육까지 초등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도입 1년 앞두고 있죠. 부산에서는 지금 조기 도입을 한다고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 하거든요.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먼저 이걸 제가 봤습니다. 여기서 이거부터 보여주면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플, 스티브 잡스 코딩을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죠. 사고력 향상에 아마 초점을 두고 교육에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만 보여드리면 혼날 것 같아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더 길게 말해줘서 참 다행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사고의 범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해결력을 기르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는 IT 기업이죠. 하지만 하드웨어 회사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아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드.org 사이트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대통령의 얼굴이 나와 있었죠. 코딩 배우는 것에 대해서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나 내년에 도입을 맞이하면서 선생님께서 마이크로비트 또는 블록에디터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한번 제안 드립니다. 오늘 그 연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